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쌍계사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유명한 사찰들이 많은데 이 쌍계사도 그 중에 하나죠. 특히 신라 말기에 진감선사가 머물렀던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일주문, 그리고 쌍계사 경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바로 이 일주문 옆에 오른편에 이와 같이 부도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담을 잘 만들어서 현재 조성을 해놓았는데요. 예전에 이곳에 쌍계사와 관련된 그런 스님들의 부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도를 한참 조사하러 다닐 때 세워져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도 와보니까 부도가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부도군이라고 했는데 부도는 세워져 있지 않고 이와 같이 현대기에 세운 사적비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세워진 것들로 보이는데요. 바로 공덕비, 불망비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적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삼신산, 쌍계사, 사적비묘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비문 말미를 보니까 2008년에 세운 걸로 나와 있네요. 2008년 음력 10월 14일에 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쌍계사 위상을, 현대기에 쌍계사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해석하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여기 있었던 부도들이 여기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 때 쌍계사의 어떤 위상을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드날린 대표적인 스님들의 부도인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주문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스님들의 부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쌍계사 들어가는 진입로고요. 일주문이 있고 여기에 작은 개울이 있죠. 이 개울 건너편에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쌍계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 편에 작은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원래 반대편에 부도군에 있었던 쌍계사 관련 스님들의 부도가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까지 일반인들은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스님이나 또는 쌍계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주차장이 있는 이곳에 이와 같이 부도를 옮겨 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도는 크고 좌우에 있는 부도는 조금 작은 규모인데요. 낮게 석축을 쌓아서 가운데 있는 큰 부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부도를 대칭형으로 이렇게 놓았는데요. 부도의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후 임진왜란 이전 한 200여 년 동안은 불교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죠.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스님들 또는 사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되는 경우는 왕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나 유력한 스님들 한 20여 기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경기 일원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쌍계사에 조선 전기에 세워진 부도가 2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좌우측에 있는 작은 규모의 부도인데요. 이 부도는 원구형 탑신 안쪽에 이와 같이 벽송당이라고 새겨서 주인공이 벽송당 스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 벽송당 스님은 조선시대, 그것도 임진왜란 이전에 이 경상남도 일대에서 활약한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또 서산대사가 바로 이 벽송당의 행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적이 전하진 않지만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수구감에서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리산 자락의 의신동 계곡에 석종을 만들어서 사리를 모셨다고 하죠. 아마 이 쌍계사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쌍계사를 비롯해서 이 지역의 불교계를 리드했던 대표적인 스님이죠. 바로 이런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불교계가 크게 융성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래쪽에 이와 같이 연화문이 새겨진 대석을 2단으로 마련하고 원구형의 탑신, 그리고 옥회석과 상륜부를 하나의 돌로 만든 그런 부두를 만들었죠. 조선 전기에는 불교가 위축되었고 또 스님들의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어떤 시대 사조를 담고 있는 그런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두는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주인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명 부두인데요. 아래 받침부에 이와 같이 2단으로 연화문을 새긴 아랫단은 넓게 아래를 보도록 했고 위에는 위를 보도록 한, 그래서 복년 안견이라고 하는데 아마 스님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강하게 담긴 걸로 보입니다. 일부 파손되었지만 아랫단은 원래는 팔각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윗단은 원형입니다. 석종 자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아마 대석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는 원형으로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형태의 석종을 올려서 마무리했죠. 아마 이 연화대석과 석종 사이에 사리를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비교적 크게 만들어진 무명 석종형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 왼쪽 편에 이와 같이 작은 규모의 부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부두도 앞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만력 10년 3월 1 판 조계종사 노한당 입탑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만력 10년에 노한당이라는 당호를 가진 스님의 부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력 10년이면 조선 전기인 1582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도 조선 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아담하게 잘 만들어졌고 또 노한당 스님의 구체적인 행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부도로 봐서 조선 전기에 이 쌍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아주 중요한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에 조선 전기에 세워진 부도가 많지 않은데 이 쌍계사에 2기의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 쌍계사가 법등을 유지했고 또 상당히 유력한 스님들이 이곳에 머물렀고 또 부두를 세울 만큼 당시 사세도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쌍계사의 연역과 관련해서 또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스님들임을 입증해주는 그런 부두이죠. 조선 전기에 20여 기의 부두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 중에 2기가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당시 쌍계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부도군에 이 부도들을 세워놓았던 걸로 보이는데 후대 이와 같이 원래의 부도군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세워진 비들 그리고 사적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세워져 있던 이 부도들을 이와 같이 외곽으로 세워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빛에 맞지 않는 조금 어색한 그런 옮겨서 세운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곳을 옮겨 세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부도 주인공들의 조선시대의 활약상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이 부도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쌍계사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쌍계사로 들어가는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규모는 작지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외곽으로 그것도 주차장 한 구석에 이와 같이 세워놓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또 이 스님들의 위상이나 조선시대 쌍계사의 어떤 법등을 유지하는데 이 스님들의 어떤 역할, 행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처사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